오늘의 대리운전 차량은 이 BMW의 판매량을 엄청나게 올렸던 상품화의 최적화, 그리고 매니아들은 드디어 바디가 최적화되었다, 완전 완성도가 너무 높아졌다고 평가를 받는 F바디 5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20D 모델이죠. 사실 말로가 좀 안 좋긴 했는데 이 차량이 네 여전히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완성도, 바디 밸런스 완성도가 너무 좋다고요. 사장님이 이 차를 세차 구매하셨나요? 저는 3년 지난 중고차를 구매를 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는 참 만족도가 되게 높은 차 같아요. 그죠. 악평하시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차는. 네. 근데 저는 제가 처음 대리운전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벌써 5년 전인데, 네. 그때 딱 이게 진짜 많이 팔렸을 때죠, 5 시리즈가. 그렇죠. 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고, F바디 5 시리즈 진짜 좋다더라.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대리운전 처음 타보고 조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F바디 5 시리즈가 잘 나가다 보니까 네. 막 잡아 돌린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도 이거 받는 거 재밌으시죠? 좀 빠릿빠릿하고. 그렇죠. 저도 이제 네. 항상 이제 국산차만 이제 좀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뭐 타다 보니까 네. 외제차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그렇게 막 좋거나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네, 그래서 이제 또 리스를 회사차로 이제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 네. 3년 된 차를 여기를 이제 제가 이제 또 인수를 받아갖고 이제 또 리스로. 예. 타보게 됐는데, 네. 그동안에 내가 국산차를 왜 탔나? 그 정도였나요? 네. 왜냐면 소음 부분이나 밟았을 때 나가는 부분이나 연비면 연비,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밸런스가 너무 좋았죠. 만족스러웠어요. 전체적으로 평선 완전. 네. 지금도 만족스럽고, 네. 옛날에 뭐 에쿠스 그쪽 라인들은 좀 타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좀 정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웠는데, 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참 만족스러운 차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혹시 전에도 디젤 차를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탔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SUV 차. 산타페, 저는 투싼? 개인적으로 아무도 이제 상상 못하는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투싼 산타페 전에 아예 현대에서 나온 옛날 그 이름이 뭐더라? 잠깐만요. 테라칸. 테라칸. 진짜 테라칸 테라칸에 타셨구나. 제가 290 골드를 탔었어요. 테라칸 타셨구나. 그때 3,500만 원 주고 처음 나왔을 때. 테라칸이 20년 전 차인데요, 그죠? 네. 3,000원 엄청 비싼 건데 진짜. 근데 차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밟았을 때 나가는 부분이나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너무 좋은데, 네. 지금 기준에서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서는 너무 좋았죠. 걔랑 경쟁할 만한 차가 무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무쏘는 벤츠 엔진이었거든요. 벤츠 차 되고. 근데 그거랑 경합을 해도 꿀리지 않는 차가 테라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디젤 차에 대한, 옛날에 디젤 차를 타셨던 분들은 네네.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시끄러울 거다? 3년 지나면은 네. 진동 오고 시끄럽고, 네. 이런 부분들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쓰실 건데, 네. 저는 아직까지도 이 차에 대한 좀 애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처음 이제 대리운전 시작을 하고 핸들을 잡았을 때 이거는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네. 잠깐만요. 지금 말 없이 잠깐만 10초만 있어 볼게요. 이 정도 소음입니다. 진짜 길이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조용해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와이프는 휘발유 차를 타고 있거든요. 사장님 국산차. 와이프는 어떤 차량이세요? 국산차 뭐 저기
NF 소나타랑 아 NF. 그리고 SM5 뭐 이거를 아. 나중에 나온 버전으로 노바나 뭐 네네네네. 이쪽으로 타고 있는데 네네. 얘네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소음적인 부분만 봐도. 아 그러니까 걔들보다 얘가 소음이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얘 네. 걔네들은 이제 휘발유 차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얘는 이제 어쨌든 이제 경유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대비해서 이제 봐도 얘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실 NF 엔진은 세타 오래된 세타 엔진이라 소음이 당연히 방사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태생적으로 디젤이네랑 비교를 한다면은 보통 디젤을 더 이제 시끄럽게 치기 마련인데 근데 조용하다는 거죠, 그죠? 가솔린보다. 네. 저는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새 차를 이제 살 기회가 생기고 제가 이제 네네네. 어느 정도 금액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도 네네네. 제가 BMW. 제가 감히 벤츠 타를 네네. 그러니까 아예 안 타본 건 아닌데 네네네. 그거 대비해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벤츠에 비해서. 네, BMW 5 시리즈 520D라는 차에 대한 그런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뽑기가 이건 굉장히 뽑기가 굉장히 잘 된 그러니까 아니 얘는 뽑기 확률이 그 당시에 뭐 나쁘다는 얘기가 없었었어요. 네, 얘는 진짜 좋은 소문밖에 안 돌았었고 말로가 이제 디젤 EGR 밸브 그런 거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BMW에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지금도 완료했습니다. 계속 이제 AS 부분이나 들어와서 검사받고 가라 이런 부분들이 네, 너무 잘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대리운전 처음 했을 때 실망했던 이유가 이제 그 너무 밟아서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밟고 너무 험하게 몰아서 그런 것 같은데 밸런스가 깨져 있는 차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자인가 했었는데 관리가 잘 된 차들은 뭐 5년 10년이고 뭐 계속 타도 디젤인데 이만큼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출고 연으로부터 한 6년 되신 거죠, 사장님? 아니요, 요거는 16년 4월식. 그러니까 4년 된 거예요. 4년 좀 네, 넘었네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도 15년도 때 문제가 많이 생겨갖고 아, 엔진에 불나고 했던 모델들이?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느꼈던 애들이 15년 그때 애들인가 보다. 그렇죠. 뭔가 밸런스 깨졌던 애들이. 네, 맞아요. 예. 근데 F바디의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왔던 애가 네. 여기 16년식이 이제 마지막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G30 쪽으로 이제 네, 나온 맞아요. 거죠. 사장님 BMW 매니아셨구나, 사장님도. 네, 저도 좋아하죠. 아무래도. 네. G바디는 진짜 상쾌해졌어요. 진짜 너무, 예. 5 시리즈는 좀 무게를 잡는 굉장히 보수적인 느낌이었는데, 네. G바디는 좀 많이 산뜻해졌습니다. 조명도, 얘는 이제 오렌지색 조명이 기본인데, 걔는 맞아요. 이제, 예, 조명이 막 바뀌어요. 파란색도 되고, 분홍색도 되고. 근데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근데 외제차에 대한 인식이나 이 BMW가 네. 어느 몇 년도에 어떻게 이제 풀체인지가 되고 중간에 체인지가 되고 이런 거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막차에 나온 F바디의 이제 오너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후회가 없는 게 네. 얘를 근데 끌면서 한 번도 뭐가 나빴던. 아쉽다? 네. 이거는 딱 하나 있었던 뭐예요? 게 있었던 네. 게 네, 아쉬웠던 점. 리모컨. 이거 리모컨이요? 리모컨에 대한 그러니까 사거리라 그러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산 차들은 조금 네네. 더 멀리서 눌러도 반응 속도나 뭐 이런 게 되게 빠르잖아요. 키 리모컨. 그렇죠. 네네네. 근데 예. 이제 얘네들은 그게 좀 많이 늦어요. 음. 근데 얘네들의 고질적인 문제고 지금도 계속 근데 외제차들은 그게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빠릿빠릿하지 않구나. 전자 그런 게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좀 아쉽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 이런 애들한테 제가 막 계속 뭔가에 이제 컴플레인을 걸고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얘네들은 근데 원래 그런 애들인 거예요. 초반에는 왜 이럴까? 국산 차들은 뭐 저 멀리서도 이제 누르고 하면은 반응 오고 내가 어디 있는지 깜박깜박거리고 소리를 내고 막 이러는데 네. 얘네들은 기본 자체가 그게 아예 다르게 설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음. 지금은 아예 그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생각을 또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빼고는 정말로 밟았을 때 반응 속도나 뭐 연비나 지금 제가 이 FTM 바디를 이제 끈 지가 그래도 좀 됐는데 평균 연비가 14.8이 나와요. 그리고 부산을 내려갈 때 네. 제가 만땅을 채우고 내려가면은 네. 왕복을 하고도 한 칸이 남아요. 이게 만땅 넣으면은 기름이 얼마 들어가죠, 사장님? 7만 원 정도? 7만 원에 왔다 갔다. 왕복을 하고도 한 칸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만족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밟았을 때 이제 반응 속도나 스포트 모드로 네네네. 했을 때 치고 나가는 것. 그것도 연비를 챙기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죠? 얘는 엔진 자체가 뭐 2. 뭐 몇의 네. 이제 엔진인데 그니까요. 그 이상의 이제 효과를 낸다는 게 너무 그게 만족스럽죠. 이 20D 엔진이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디튠을 한 엔진이 118D라는 조그마한 차에 들어갔어요. 그죠? 네. 예. 맞아요. 조금 작아졌죠. 엔진 네네네. 자체가. 예, 디튠이 돼서 네. 어쨌든 그래도 2000cc 엔진입니다. 걔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걔는 이제 자동사쟁이들의 소문이 난 게 118D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다.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연비 한 25, 27 이렇게 나옵니다. 걔는. 정말 네. 얘도 근데 잘 밟고 제가 이제 관리를 잘하고 하면은 네. 제가 이제 부산 내려갈 때 처음부터 리셋을 하고선 내려갔을 때는 한 20일? 18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차의 체급이 그랜저보다 크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죠? 이때 그랜저보다 크고 제네시스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아마 G80이다. 근데 이게 네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또 의견이 있는 게 네네네. 실내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제 국산차를 쫓아갈 수가 없어. 그거는 얘는 네. 소나타 아반떼? 네네. 아반떼 어떻게 보면 아반떼급의 실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좀 약간은 오산인 게 네. 얘네들은 시트 자체가 두껍잖아요. 그렇죠. 시트도 두껍고 심지어 기둥 이거 A필러도 엄청 두껍게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감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반떼급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맞아요. 얘는 근데 사이즈 자체가 그랜저 이상으로 나오는 차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 대리운전 시작했을 때 BMW 탔을 때 왜 이렇게 저는- 좁아라고 좀 많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해보면은 좁지 않아요. 근데 인테리어들이 전부 다 나를 향해 나와 있는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디테일들이 좀 큼직큼직한 느낌. 그런. 신성은 되게 좋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좁다는 느낌도 물론 받긴 했지만 그보다는 아 이거 두꺼운 차구나. 맞아요. 네. 뭔가 그런 느낌 느낌 자체가 알아요. 시트 자체도 두껍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짝 자체도 두껍고 해갖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러지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그런 점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링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마침 정지 신호가 됐으니까. 보통 국산 디젤들은 이제 이렇게 세웠을 때 대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생깁니다. 그죠? 아 시동을 꺼버리네. 이러면 안 돼. 아, 이거 네. 피셔야 돼.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브레이크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고속도로에서 한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급제동을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네. 진짜 국산차 대비해 갖고 절반 수준의 그 제동력을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안정적으로 사죠. 네. 와, 이걸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엠팩 브레이크 아니죠? 일반이죠? M 브레이크 M이에요. M 버전이긴 한데 어. 그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몰라요. 아 이따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브레이크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현대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튜닝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브레이크 패드랑 로터만으로 브레이킹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전체의 밸런스, 예를 들어 뭐 자세 제어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밸런스가 되어 있을 때 바디가 그 유연하게 제동할 때 충격을 받아낼 수 있을 때 제동이 완벽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이제 이제 F바디에서 많은 고점을 이제 매니아들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외제차라고 네네. 하면은 어쨌든 이제 교환 시기가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 패드나 네. 얘네들의 이제 그 수명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네, 외제차들이 독일 3사들이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값어치를 하고, 예를 들어 국산차들은 2, 3만 킬로에 한 번씩 네. 패드를 간다 그러면 얘네들은 5만 킬로, 10만 킬로? 네네. 정말 잘 타면 10만 킬로 이상일 때도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외제차의 부품값이 비싼 이유는 그런 이제 퀄리티가 높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이 달라요. 일단 주철, 예를 들어 국산차에 주철이 들어간다면 이제 외제차의 경우에는 같은 부품에 알루미늄을 쓴다든가, 네. 네, 그런 게 이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반떼와 크루즈가 같은 이제 바퀴를 잡고 있는 이 쇳덩어리가 아반떼는 주철이 들어가고 크루즈는 알루미늄이 들어간다. 어느 쪽이 더 부식이 셀지는 당연히 알루미늄이죠. 그죠? 예.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은 재질 하나, 그리고 그 재질을 테스트하는데 들이는 시간, 이런 것들이 훨씬 길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명 네네. 자체가, 그러니까 그죠. 방금 예. 말씀하신 게 네네네. 수명이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반떼나 국산차 그랜저가 이제 한번 갈 때 5만 원, 10만 원 드린다고 하면은 네. 얘네들은 20만 원 그쵸.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다 근데 보니까 그렇게 되는 그만한 거죠. 값어치를 분명히 한다라는 거를 일반 분들은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부품값이 많이 비싸다고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직접 타면서 그런 거를 그 값어치를 하고 정말 그만큼 수명이 오래되니까 네. 너무 잘 알겠더라. 독일 차들 이제 클래식카 매니아 카페 이런 데 가보면은 네. 이제 BMW 뭐 솔직히 디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건 못 봤지만, 가솔린 이제 BMW CX6 6기통 엔진이 되게 유명한데, 그죠? 예. 그렇죠. 얘들은 20만 킬로를 탔는데 이거 살까요 하면은 이제 길 잘 들었겠네요.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그죠? 맞아요. 네. 디젤도 근데 관리 잘 됐으면 그럴 거예요. 디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너무 이제 섰다 가다 하는 환경이라 제가 섣불리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 얘기 듣고 이제 중국 BMW 샀다가 맞아요. 큰일 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마디 네네. 더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네네네네. 전에도 제가 호주에서 굉장히 긴 기간을 있다가 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일제차. 예. 근데 그 나라에서는 10만 킬로 탄 차는 한국에서 2만 킬로, 3만 킬로 그 정도- 탄 차로 취급을 해줘요. 그렇게 취급을 하는구나. 그럼요. 얘네들은 20만 킬로, 30만 킬로, 40만 킬로 탄 차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트 자체도 좀 많이 달라요. 한국은 무조건 가죽 시트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데 얘네들은 직물. 그죠? 직물 시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 온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급차들도 다 녹아내려요. 그쵸. 그래서 더우니까. 직물 시트를 많이 추구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나라에서 좀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호호. 그 나라에서도 BMW 이런 것도 엄청 오래 이제 쓴 것도 괜찮아, 길 잘 들었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면 새 차죠. 그죠? 네, 왜냐면 좀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맞아요. 한국은 그냥 5만 킬로 넘어가고 연식 한 3년 정도 지나가 버리면은 완전 흔차라는 이제 인식이 있는 거 반면에, 네. 거기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 그리고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차고 자체를 개별 그 집 자체가 차고 네네네. 형성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게러지가 있죠. 개인 그렇죠. 게러지가. 예.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뭐 내가 튜닝을 하고 싶은 부분들, 내가 뭐 오일 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하기 다 때문에. 직접들 하세요. 그러니까 관리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너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우리나라 진짜 차 모다에 몰라도 이거 소리가 너무 세도 뭐 베어링이 나가가지고 두두두두두 헬리콥터 소리가 나도 그냥 탑니다. 대리운전 하다 보면은 그 베어링 나간 채로 타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네. 귀신 같고 관심이 있고, 그니까요. 예. 그리고 세컨 뭐라 그럴까 부품 샵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 활성화가 잘 돼 있어갖고 그렇죠. 한국들은 무조건 정품샵 가갖고 그런 정품 그 네네네. 부품들을 이제 구해갖고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은 안 그렇고. 우리나라는 현대가 그거 그 제2차 부품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모비스나 뭐 네네네. 그런 업체들이 많죠. 근데 모비스 말고 이제 예를 들어 휠 같은 데는 다른 업체 2차 하청해서 만들어요. 아, 밑에 하청.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하청이 자기 브랜드를 달고 제품을 팔 수 있게 이제 허용을 해주는데, 맞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걔네들은 네네. 제2 브랜드에서 휠이 나오고 타이어가 나와도 네. 걔네들은 근데 BMW 그냥 그 브랜드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날 수가 있는데 자기네들 브랜드도 붙이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현대가 거래를 끊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마켓 시장이 되게 좁아요. 맞아요. 네. 애프터마켓이 진짜로 좁은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은 절대 정품 매장 그 정품 샵을 가고 거기서 주문을 해갖고 고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라디에이터 뭐 그쪽도 이제 만약에 고장이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세컨 샵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거기서 세컨으로 해갖고 고치고 거기에서 이제 네. 재활용을 하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대가 그런 시장을 독점하고서 자기네들 꿀 빨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거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어, 근데 애프터마켓의 네네. 그런 시장 자체가 규모가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거를 당연하게 인지를 하고 그렇게 수리를 하는 게 당연한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새 제품, 새 부품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 부품의 내구성 때문에 뭐 현대가 보증할 수 없는 부품을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끼리 경합을 하면은 다른 견제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질수록 팔아야 되는 곳은 가치를 더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세지면 품질의 질은 올라가고. 시장 전체의,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맞죠. 네, 현대는 그러니까 휠도 안쪽도 보면 마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맞아요. 네, 독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근데 현기차를 좀 많이 기피를 하는 게 네, 요즘 차 잘 만들고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아는데 네. 그냥 그래도 싫어요. 인식이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인식 자체가 너무 네.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산차, 옛날에 어쨌든 이제 SM 쪽 차도 국산으로 이제 팔았잖아요. 삼성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얘네 거 그냥 르노 얘네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레놀타 브랜드를 달고선 브랜드의 이제 차를 이제 팔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최근에 그랬죠. 예. 레놀타 브랜드를 제가 호주에서 그거를 또 탔었어요. 근데 부품값이 웬만한 독일 3사 부품값보다 더 비싸요. 굉장히 수리하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아, 규격을 다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고유 규격으로. 응. 네. 자기들만 어떻게 그 볼트 하나도 어떻게 그죠. 푸는 거 예. 자체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만의 건조가 있고 굉장히 희수성 있게 네. 잘 추구를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고집이 있다는 거죠. 장인 그렇죠. 정신. 네. 그만큼 내구력도 좋아요, 좋기는. 사실. 하지만 소통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고유한 자기네들이 판매하기 위한 판매망의 단가를 올리는 이제 방법이기도 하죠. 너무 네. 근데 이제 르노타나 르노 얘네들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네.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비자로서 근데 뭔가 부품을 하나 갈라 그러면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요. 잘 고장은 안 나는 건 확실한데 그래도 고생은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오면서 계속 이제 제가 잘 달리는 차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아주 정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 이 차가 안 나가는 차라서가 아니라 세팅이 있어요. 그 차들마다 이제 뭐 플라이휠의 무게가 다르고 그렇죠. 이제 자동차 디스크 브레이크의 무게가 다르고 그런 느낌들이, 이 차는 경박하게 몰아야 재밌는 차고 뭐 혹은 이게 편안하게 몰아도 안정감 있는 차고 이런 걸 정해주는데, 이 차는 그렇게 이렇게 편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이제 악셀 질 밟으면은 RPM 상승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죠?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저도 제일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시면 이제 사장님은 주변에서 이제 만약 나 5 시리즈 이번에 중고로 한번 살려고 보고 있는데 그거 어때 추천할래? 하면은 사장님은 대강 저는- 추천이시겠네. 저는 좀 많이 추천을 하죠. 그죠? 그리고 5 시리즈 중에서 네. 굳이 520D를 사라고 많이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아 디젤에서 만족도가 너무 높으셨기 때문에. 네, 저는 디젤 차가 이럴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디젤 차로서 거의 최상의 엔진 성과 이런 떨림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갖고, 그렇군요. 원래 보통 디젤 차들이 제가 알기로도 3년 정도 지나면 많이 떨림이 생기고 많이 네. 하는데, 얘는 근데 굉장히 그거 대비해 갖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쵸. 얘는 진짜 지금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사실 근데 모든 F바디가 이런 건 아니고 이 친구가 지금 유난히 길이 엄청 잘 들어있어요. 사장님이 평소에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네네. 예, 좀 시끄러워진 애들도 있어요. 근데 국산보다는 확실히 그 시끄러워지는 그게 좀 적긴 합니다. 여기 어디로 갈까요? 우측으로. 네. 손님 집에 다 오셨기 때문에 오늘 촬영은 이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BMW 매니아, 예, 저도 대리운전 하면서 BMW 매니아가 됐지만 좌회전할까요? 아니요, 네. 저 올라가셔갖고. 매니아가 됐지만 이 맛을 본 사람들은 BMW가 왜 좋은지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갖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고. 감사합니다. 네. 이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